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요즘에 정말 주식시장이 참 재미가 없죠. 저도 시장이 정말 재미없다고 생각이 들고, 과연 정말로 시장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지, 그런 의문점도 많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솔직히 지금처럼 어려운 시점을 인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 같고, 이게 가장 정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시장을 관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항상 주말마다 보여드리는 자료들 있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 그런 데이터와 자료를 보면서 왜 매수했을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보고, 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지수의 흐름보다는 강한 업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 힌트를 얻어보고 지금 시장이 어렵더라도 적합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발굴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참 시장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2분기만큼은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또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 적합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고 투자해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이에요. 왜 이런 종목을 매수했고, 또 우리가 지금 더 투자할 수가 있는지 여러 가지 투자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이 매수한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기아를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기아만 유일하게 1,000억 넘게 매수를 했고, 그 뒤를 이어서 현대중공업, KB금융, 한국항공우주, 삼성 SDI, SK텔레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래도 돋보이는 것은 기아죠. 기아를 1,000억 넘게 순매수했고, 제가 한 주 동안에 1,000억 넘게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매수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수급을 보시면 이번 주에 정말 시장이 좋지 못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 규모가 줄지 않고 있다, 그 점을 알 수 있고, 또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솔직히 이번 주에는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가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물론 이번 주에는 시장이 정말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상승이 아닌 보합만 보여주어도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기아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또 별다른 조정을 보여주지도 않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쯤에는 단기간에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지금 섣불리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종목들을 관심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한 차례 그런 의견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번 주에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또 건전한 조정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고, 또 외국인의 매수에도 꾸준히 들어온 점을 확인해 봤을 때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고 21선과 맞닿게 된다면 그 시점을 한번 매수의 시점으로서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이번 주에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과거하고 다르게 약간은 파란불이 많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준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이 또한 상승을 방해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 외적으로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 한번 같이 살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현대중공업, 이 종목도 꾸준히 매수를 했는데, 자,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4월 28일 이때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같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6만 1,000원까지 4월 20일 날 고점을 형성했었고, 그리고 그 직후부터 해서 주가가 조금 빠졌었죠. 그리고 21선을 이탈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 정도면 크게 이탈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때문에 이 종목도 며칠간은 조정이 나왔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은 양호하다, 그 점을 알 수가 있고, 제가 2, 3주 전쯤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일단은 상반기에 목표했던 수주 물량, 이거를 4개월 만에 달성했고, 또 앞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실적들이 정말 많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건전한 조정으로서 저는 이 종목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빠지지 않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기관의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업종별 순환의 장세 속에서 다시 한번 조선주 쪽으로 그 수급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코스피에 외국인의 많은 매도세가 있었죠. 그렇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양호하다, 이 점을 알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로 KB금융,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돌파했다, 이런 기사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너무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딱히 특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들, 제가 경기 방어주가 이런 시장에서는 잘 먹힐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한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금융주들, 최근에 FMC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그 기대감이 수급으로 연결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경기 방어주는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이 될 수가 있죠. 여기 SK텔레콤도 같이 나와 있는데,
사실 아무리 시장이 좋지 못하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통신주는 통상적으로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는 대체적으로 주가의 두각을 나타낸다. 하나의 팁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근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지만 2월달부터 전반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비교적 시장 대비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고, 어쨌든 KB금융, 금융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최근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0.5% 인상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0.5%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기대감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자, 최근에 방산주들 굉장히 주가 흐름이 양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의 차트를 보시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꺾였을 때가 올해 1월달이었죠. 그런데 반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LRG 넥슨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모두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한국항공우주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기대해볼 수 있는 재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며칠 전에 새 정부에서 카이를 방문했었죠. 그래서 우주 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로 이번에 새 정부에서 국내 기업들의 미국 방산 진출을 위해서 한미 상호 국방 조달 협정, 이 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원초적인 내용인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또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출까지, 이런 점들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좋지 못하지만 그 어려운 시장에 적합한 종목이다. 일단은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또 두 번째는 새로운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 기대감, 이것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방산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방산 외적으로 우주산업까지 이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한 달 동안의 기관의 수급도 물론 퐁당퐁당 들어오고 있지만 현재 매수 우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자, 그런데 21선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라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을 것 같고, 과거 이런 구간들 다시 한번 21선하고 근접했을 때 그런 구간을 한번 노려보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국항공우주하고 밑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차원지 대표 종목 삼성 SDI도 여전히 포함이 되어 있죠. 삼성 SDI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건너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이번에는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오일, 크래프톤, OCI, 코오롱 인더, LNF, GS,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일단 금액적인 면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매수했던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매수한 게 S-오일인데 약 360억, 이 정도 매수가 들어왔죠. 자, S-오일은 제가 한 2주 전쯤이었나요?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그런 말씀 드렸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정제 마진이죠. 이 정제 마진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렇게 정제 마진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유주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익분기점이 4달러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당시가 아마 16달러였나? 그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20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고, 최근에 정제 마진의 흐름을 볼게요. 3월달만 하더라도 7달러를 돌파했었는데 최근에는 20달러를 돌파했고, 지금 여기 20달러는 역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S-오일 모두 정유 부분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죠. 자, 그래서 주가도 보면 최근에 코스피 지수의 흐름과 다르게 이번 주에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었고, 또 어제는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3%의 상승이 나왔죠. 사실 저도 이 종목을 10만원 초반 21선 근처에서 매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어제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 수익 실현을 했었는데, 저는 빠르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에 굉장히 적합한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제 마진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정제 마진이 꺾이지 않고 유지가 되던가 혹은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주가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3분기는 전 세계에 휴가철이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은 이동량 증가와 함께 휘발유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정제 마진이 크게 꺾일 가능성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죠. 거리두기 해제라든지 마스크 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서 이제는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이 피크가 될 수도 있다. 사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말로 이게 쉽게 꺾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문이 있어요. 때문에 상반되는 의견 한번 같이 고려를 해보시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업종이지 않나, 그런 의견을 한 차례 말씀드려볼게요. 두 번째로 크래프톤. 자, 이 종목도 기관이 한 차례 많이 매수세를 보여주었는데, 확실히 4월 29일을 기점으로 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하고 다르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사실 특별한 재료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번 주에 기관에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고 매수 상위 종목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기관 입장에서 저점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가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이라든지 특별한 재료와 모멘텀,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관에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로 바닥의 신호인가? 그런 의문을 갖고 종목을 바라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OCI. 지금 이 종목도 이번 주부터 기관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보험, 투신,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 배경에는 폴리실리콘의 가격 상승, 이게 주된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모듈의 주요 원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래를 보시면 코로나 사태 직후 지금까지 무려 7배나 급등을 했고, 이렇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태양광 모듈 가격까지 한 달 새 25% 올랐다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정가,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도 강판 가격 상승과 함께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최근에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고, 또 지금 보시는 OCI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종목도 저점에서 기간의 매수와 함께 오랜만에 모든 이평선을 돌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는 것 같네요. 자, 요즘에 시장이 정말 좋지 못해요. 자칫하다가 저점을 뚫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다음 주에는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되어서 최소한 전저점 이탈만큼은 나오지 않기를 한번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